안녕하세요. 에듀파이어 시청자 여러분. 부분적인 봄 개편을 맞이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로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연구소에서 인사이트라는 사례 연구 보고서가 이제 발간되었습니다. 보고 관찰함으로써 얻는 영감, 즉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사역 가운데서 통찰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작 동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였다시피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도 이어서 교회 교육부가 정말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워낙 예배 관련 등 모든 시스템에서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온라인 관련 툴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인력도 없고 어디서 배울지 모르는 각계 전투의 장이 작년 한 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믿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주제를 정해서 이 주제에 맞는 사역 모델 기관 및 교회, 학교 등을 찾아서 연구하고 앞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 연구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사역으로 정했고요. 이 주제에 따른 사역 모델들을 찾아서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이 예배와 교회 교육을 종합해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 형태가 이제 조금 구분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예배 실황을 그대로 송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포털, 이런 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주간의 설교나 특별 예배 등을 업로드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여기서 이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 개념을 추가시켰죠. 즉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개념입니다. 먼저 방법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 방법이라면 어쨌든 방송이 있든 없든 현장에서는 예배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반면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예배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개념입니다. 마치 스튜디오에서 잘 만들어진 이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학생들도 아이들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것은 아니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잘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현장 예배가 따로 있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 컨텐츠가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예배 방식이 있고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걸쳐서 이제 몇몇 교회들이 온라인 교구 내지 온라인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운영 초기에 있습니다. 이제 웬만큼 조직이 있는 교회에서 1교구, 2교구 하듯이 온라인 교구도 있는 거죠. 이 특정 교구는 아예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 1교구, 2교구, 청년교구 이렇게 쭉쭉 있다면 온라인 교구도 이제 새로 독립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교인이 온라인 교구로 옮기고 싶으면 원래 있던 교회에서는 빠지는 과정, 임용 과정도 있게 되고요. 교구니까 당연히 담당 교육자와 각종 운영회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교회 안에 온라인 교회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 모든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 온라인 교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많은 교육과 양육 등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온라인 교구가 아니라 아예 온라인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독립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도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이 되고요. 물론 기존 교회의 홈페이지와는 다른 독자적인 또 데이터베이스로 회원 관리, 즉 재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 단순히 예배 접근만이 아니라 다른 시, 도에 있는 거기에 있든 구교에 있든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과정, 이런 교육 과정 등도 다 이미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회원 가입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는 교구 편성을 위한
가까운 동네 거주자끼리 묶인다.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뭐 제주도에 있든 내륙에 있든 뭐 다 같은 교구가 될 수 있고요. 이는 미국의 라이프닷 처치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모델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파격적으로 예배나 교구 구조를 온라인 시스템화한 교회들도 있고요. 기존에 잘 유지해오던 가정 연계 시스템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뭐 사역단체, 학교도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인사이트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상 기관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개해드릴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입니다. 단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대교단이라고 할게요. 대교단은 교육봉사단체예요. 대교단은 한국 사회 교육 불평등 현상에 가슴 아파하며 고민하는 기독 청년들과 기독 단체들이 연합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립된 TFA, Teach for America라는 교육봉사단체를 모델로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설립된 지 13년째나 되었습니다. 대교단의 기본적인 비전은 나눔과 동행의 실천입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중학생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인 시드스쿨, 비전을 스스로 캐치하는 비스켓 캠프, 예술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인 마음톡톡, 이 교실 힐링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교단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던 순수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환시켰는지. 사실 저도 시드스쿨 T 출신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일어난 다음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학생들과 1대1로 거의 한 학기 내내 이렇게 밀착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독자적인 장점인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시드스쿨 외에 많은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 PDF 파일로 올려놓았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번개탄 홈페이지 에듀파이어 사연 신청 게시판에도 저희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어떠한 준비를 갖고 있는지,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의 류청 본부장님과의 인터뷰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이제 사회의 어떤 소득의 양극화로 발생된 교육의 불균형,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과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 인사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청년들의 어떤 헌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한번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2009년서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 덕양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2,400명의 시드, 그리고 2,600명이 넘는 T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그래도 가장 앞서 있는 멘토링 전문 비영리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전문가였었어요. 네. 어느 날 정말 우연치 않게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의 본부장을 뽑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전서부터 사실 약간 좀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됐었거든요. 평생 안 하던 기도. 무슨 기도였냐면 깨끗한 그릇에서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갑자기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딱 그 공고를 정말 우연하게 보고 여긴 가야 되는 건데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무조건 여기 가야 되는 곳이구나. 작년에 코로나 이렇게 닥쳤잖아요. 네.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모든 게 비대면으로 전환된 후에 혹시 내부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 계획이나 사업 예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 다 오프라인으로밖에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외의 것에 관한 부분은 경험도 없고 또 툴도 모르고 방식 자체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2월 달에 3월 달에 학교
특히 저희 같은 그렇죠. 그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의 네. 시드스쿨은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과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의 문이 닫혀버린 상황에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죠. 모두 다 갈팡질팡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고민이 굉장히 컸었죠. 네. 여름 때쯤에 작년 여름 때쯤에 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참여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계기와 뭐 동기 또 방법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오프라인 교육이 중단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아이들은 올해가 지나고 지금 이 기회가 넘어가면 뭐 죽을 때까지 정말 가질 수 없는 그런 교육의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의 어떤 대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프라인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제 그럼 온라인밖에 없다. 그러면 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EBS를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방법밖에 사실 없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될 수 없었고 당연히 T와 이제 시드, 즉 T라고 하면 대학 봉사자, 시드라고 한다면 이제 중학교 멘티인데 그 친구들이 얼굴을 봐야 한다. 그리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바로 줌입니다. 줌을 이용한 건데 그것이 시작한 게 사실 저희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거의 최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5월 6월서부터 사실 온라인 특히 줌을 통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 조금 저희가 어려웠지만 빠르게 5회기 정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특히 작년서부터 오프라인으로 시드스쿨을 하겠다고 준비되어 있었던 T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T들도 3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당연히 T들과 만나겠다는 부푼 가슴을 품고 있었었는데 그게 중단되다 보니까 사실 T들도 떠난 친구들이 많았었죠. 못하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제안했을 때 흔쾌히 100여 명의 친구가 남아서 하겠다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뜻 그리고 줌이라고 하는 뭐 준비된 툴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제 T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의 의지 그리고 학교의 또 의지가 있어서 2020년 5월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줌을 통한 이제 멘토링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시드스쿨도 그때 네, 진행된 건가요?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3월 학기에 네. 이제 열리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T들을 이렇게 계속 붙잡고 위로하는 과정이나 네. 거기서 특별한 에피소드나 네. 방법이 있었는지.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아, 살얼음판 같은 그래서 저희가 이들을 어떻게 좀 우리와 함께 계속 연결되어 있고 너희와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함께 할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조그만 화분을 하나씩 줬어요. 저희가 시드스쿨이다 보니까 씨드가 있는 씨앗과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화분을 주어서 씨를 뿌려라 심어보자 그리고 키워보자 이게 바로 시드스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할 수 없고 그리고 언제 그때만 해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뭐 어떻게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런 게 일주일이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사드처럼 한 2주면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자라고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또 그 씨앗을 보내줬을 때 또 우리 또 T들은 해맑게 인스타에 막 올리면서 기쁘게 또 시간을 버텨주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남아주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또 지켜주었습니다. 그 번뜩인 아이디어는 본부장님 아이디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간사님들이 다 하셨죠. 정말 네. 좋습니다. 3번 부분인데요. 네. 그 이제 작년에 진행한 온라인 프로그램들 비대면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새로 생긴 네. 그런 프로그램일 텐데 네. 그 비대면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를 듣고 싶고요. 네. 기존 대면 프로그램과 또 어떤 식으로 융합이 된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도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의 목표는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드스쿨이 가지고 있는 힘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꾸게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직업
찾게끔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독교적인 베이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찾는 그 하나의 팁을, 그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저희 시드스쿨의 사실 굉장히 큰 힘이기도 합니다. 그 5회기 동안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살아왔었던 것을 한번 유추해보고,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를 T와 함께 말을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을 정리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2학기는 이제 꿈을 찾아가는 것이 원래 오프라인의 저희의 어떤 프로그램의 큰 이제 줄기인데,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에 관한 꿈을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 시드스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꿈 프로젝트 같은 직접 찾아가고 만나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는 하지 못했던 게 아쉽지만, 그래도 꿈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짰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는 기존 저희가 10여 년 동안 시드스쿨에서 했었던 또 검증받았던 그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저희 간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희 이사님들도 또 참여를 하셔서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때 문제가 없을 만한 그 꼭지를 찾아냈고, 그런데 그 꼭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의 목표, 즉 나를 찾아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그 목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여기저기서 온라인을 하는 거 보고 이제 모델을 찾아서 이제 비슷하게 이용하고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이제 개개인의 방송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뭐 줌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 어떻게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뭐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그런 과정도 있었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줌 베이스만 진행을 했고요. 근데 줌이라는 게 2020년 3월에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말 몰랐었거든요. 말만 이제 줌이다. 과거에 물론 뭐 유사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만, 이 툴 자체를 익숙하게 이제 숙련하는 그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간사들과 MT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시드가 더 잘합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거죠. 학교가 걱정하고 어른들이 걱정할 뿐, 시대들은 너무나 이 줌의 환경과 줌의 디바이스와 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막상 시작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도 시작을 할 때 그 온라인, 그 컨텐츠를 온라인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과거의 이미지나 텍스트 중심의 어떤 것들을 이제 이미지화하는 것, 그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에 맞게끔 바꾸는 게 힘들었는데, 그것도 간사들이 정말 밤새서 다 작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해냈죠. 네. 대단합니다. 정말 좋은 모델이 된 것 같아요.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는데 혹시 많은 뭐 TM들이나 직원분들의 평가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었고, 저희가 그래도 효과성 조사라는 걸 매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그 팁이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에 관한 상태, 그들의 심리, 그들의 불안감과 염려에 관한 부분은 누구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학교조차도 그런 여력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었어요. 조금 논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후 검사, 사전 검사를 했는데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 매년 평소,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전에 있었을 때보다 다 현저히 낮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심리적인 불안감 또는 자존감 또는 뭐 공감대, 자기 표현력 이런 것들이 다 낮춰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았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티들도 마찬가지, 티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래도 감사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우려가 있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라포 형성이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다. 오히려 중학교 아이들은 그 줌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과 폐쇄성,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빠르게 라포 형성이 되는
그런 것도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즉 디바이스의 한계, 시스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주는 또한 장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간사들도 저희 간사들의 만족도라기보다는 간사들이 이걸 통해서 온라인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저희는 직접 방문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인데, 정말 강원도나 정말 경상도 전라도 쪽 외지에 있는, 특히 도서상관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좀 건전한 이런 대학생들과의 멘토링, 이런 만남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얘네들의 인생이 정말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환경이 비대면 환경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이것에 관한 노하우를 더 고도화해서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 갈 그런 계획을 오히려 저희는 가지게 됐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한계가 분명 있었지만 네네. 오히려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 장점을 더 극대화했던 정말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그 굵직한 노하우를 기성교회들, 예를 들면은 큰 교회는 이제 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서 가능한데 작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점들은 이렇게 적용하면 시도하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제안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25년을 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당장 줌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온 지저스라고 하는 교회 수련회를 위한 그 동영상 콘텐츠, 영상 콘텐츠를 저희가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 대한민국 교육봉사들 사실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7, 8월 달에 오픈을 해서 그 각 교회에 있는 한 100여 개 교회의 담당 목회자 분들과 또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했었는데요. 줌으로 할 수 있는 게임, 줌으로 나눌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는 선생님이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이거 할 수 있겠어? 아이들 이게 예배야? 라는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꾸 담을 만들어내고 장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8년도 여름 수련회 때를 위해서도 저희가 또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온 지저스 예, 저희가 올해까지만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그거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상도에 있거나 이런 강원도에 있는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관계가 쌓이는 예, 그래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는 기회가 아예 없어요.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전교생이 20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의 꿈이 없어요. 커피숍 알바. 꿈을 꾸는 것, 그런 질문 자체를 애들이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을 위해서 만난 거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둡죠. 근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언니, 오빠, 그리고 형의 누나를 만나면서 이런 형이 있구나, 이런 언니가 있구나라는 걸, 그리고 아시잖아요. 넌 할 수 있어. 우리는 긍정의 얘기만 하니까 아이가 힘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할 수 있어. 또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입을 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울고불고 난리였었어요. 아이들 다 울고불고, 너무 그 짧은 시간 6번 이렇게 만나는데도 아이들이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럼 먼 거리는 홍보는 그럼 어떻게 컨택이? 교육청과 직접 하고, 아니면 저희 이사님들 네트워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학교 네트워크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먼 지방은 더 이것을 교계가 좀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교계가 이 대교단을 활용해서 학교와 교회, 그리고 청소년과 교회를 브릿지를 저희는 놓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어느 학교든 저희를 다 환영하고, 어느 아이들도 저희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저희는 순수하게 대학생. 물론 실제적으로 저희의 이제 테드도 20%밖에 대학생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떤 비전, 저희의 컨텐츠가 다 크리스찬,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조금 교회와 교회들이 좀 많이 활용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는 뭘 해도 되거든요. 네. 대교단은. 이제 2021년이 어느덧 벌써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계속 비대면 상황이 한동안 또 계속 될 것 같은데 네. 올해 뭐 특별한 또 계획이나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네. 또 그때는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1학기, 2학기 공이 저희가 볼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T들의 건강과 C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안전한 어떤 공간과 안전한 일단 그런 시설을 다 갖춘 이후에 어떻게든 한번 만나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할 거고요. 저희 대교단은 계속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오히려 저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터닝포인트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늘 고민만 했었던 지방으로의 확대, 그리고 아예 해외로의 확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 경험도 있으니 그렇게 지방 해외로 아예 넓혀가자, 이걸 통해서 라는 저희는 비전을 오히려 가졌고요. 올해는 또 지금 9개 현장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넓혀서 한두 개를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전라도, 충청도에 있는 학교들도 아예 넓혀가자라는 생각인 거고요.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환하는 방법도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온오프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가 해제가 된다고 해도 이 변화된 어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상황에서 당장 모두가 과거로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오프 블렌디드 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을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중에 거의 최초로 저희가 T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다 이제 대면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다 올해 안에 구축합니다. 그래서 모든 T들이 다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동영상을 보면서 내일 할 학습, 교육할 또 멘토링할 프로그램들을 미리 공부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교육이 가능하고 상시 또 스스로 이제 소양도 쌓을 수 있는, 또 멘토로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와 프로그램 그 시스템을 올해 안에 또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나 그 콘텐츠를 다른 또 이제 기독교 비영리 기관이든 또 대학생의 어떠한 멘토링의 육성이 필요한 기관들에게 함께 또 공유해서 또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또 기반도 올해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대교단은 뭐뭐뭐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교단은 울타리다. 사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희가 사람을 아낀다고 하고 너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될 또는 약자인 또는 더 키움을 받아야 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보호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대교단을 사실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시드만이 우리의 어떤 보호의 대상, 울타리의 역할을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의 대교단 또 시드스쿨이 이제 10살이 넘으면서
우리의 숙제는 이제 시드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청년입니다. 오히려 청년이 커야 저희는 청소년도 함께 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키우자, 청년을 키우는 울타리가 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향후에 청년 그리고 청소년 그들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돕고 도와줌을 받는 그 가운데 오히려 정말 도와주러 왔다가 사랑만 받고 가는 그 시드스쿨의 놀라운 그 복음의 그런 어떤 원리를 대교단이 울타리가 되어서 계속 지켜가면서 하고 싶습니다. 기성교회에 협력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부분은 하나만 네네. 제가 사실 어제 전도사님 주시고 나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기성교회 특히 중고등부를 고민하시는 또 사역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께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외람되지만 저도 한 25년을 중고등부 교사를 했고 또 대교단에 와서 아이들을 또 섬기고 있고 또 저 또한 제 자녀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주제는 없지만 사교육과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생명은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삽니다. 근데 생명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미래에 대한 꿈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 꿈을 어디에다 맡기냐면 학교, 그리고 학원에 맡깁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미래에 관한 고민이 학교, 학원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보다 학교를 가게 되고 학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너희들은 교회를 안 나오니 생명은 여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가 아이들에게 와닿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한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누군가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답을 듣고 싶은 거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고 조언을 듣고 싶은데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 목사님에게서도 교회 선생님에게서도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과 같은 꿈의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꿈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 교육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음악도 넣어보고 댄스도 춤도 힙합도 문화들 바꿔보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도 저도 해봤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걸 안 했다는 것, 바로 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그 꿈의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바로 정말 구체적인 진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대학이 목표가 아니다. 공부를 목표로 두지 말고 성적을 목표로 두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목적을 주었다.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 목적을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대스쿨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 공부 안 해도 돼.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그 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해. 이미 그것은 저희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의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이 주신 저희의 자녀관, 교육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키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결국은 또 좋은 대학, 또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이 박수 받는 또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솔직해지자라는 거예요. 정말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나요? 공부를 하게 되면 좋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교육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학원과 학교에 맡기지 마시고 교회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멘토링이나 이런 거를 시작하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정착이 잘 안 되고 막 참여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좀 실행하거나 할수 있을지. 기본적으로 지금 시드스쿨 자체도 교회 모델의 시드스쿨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흐지부리 됐습니다. 흐지부리 될 수밖에 없는 게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요. 토요일 날 누가 나와서 교회 이 오후 시간에 나오겠어? 다들 귀찮고 싫은 시간만 골라서 일단은 한다는 거. 평일 날
평일날 하시던가 아니면 주일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셀 모임의 분반 공부의 컨텐츠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중심의 교육은 진행을 하시되 셀 모임의 자체의 컨텐츠와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서부터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 교회에서 붙잡고 특히 청년이 돼서도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이제적이고 그 모순적인 교육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무슨 서울대 가면 박수 쳐주면서 무슨 애들한테 꿈이 어쩌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뒤에서는 하나님의 뭐 목적, 뒤에서는 어느 대학 가서 아이고 잘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게 어떻게 자식이 바로 서겠어요? 시드스쿨을 단지 교회가 받아들일 때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애들을 가르쳐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시드스쿨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맞춰서 청소년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또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정말 제대로 교육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의 동기, 자기를 먼저 알고 자기를 알면 미래를 고민하게 돼요. 그건 성장 발달하기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래를 고민하면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우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을 두고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드스쿨이 자꾸 이제 뭐 가난한 아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과 그 성경적 베이스의 교육관을 가진 굉장히 전문적인 곳이고 그리고 교회와 교계, 교회와 학교 또 청소년을 이어줄 수 있고 특히 청년까지도 이어줄 수 있는 그렇듯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니 교계분들이 좀 넓은 시각으로 청년들을 좀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상으로 본부장님과의 인터뷰를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한 단체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한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한 또 교육의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에듀파이어 인사이트 김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